자, SOC 예산은 우리 국토부에서 이거 관련돼서 누구 의견 있어요? 예, 국토부 네,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철저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실 때 아예 준비가 안 됐다고 표현하신 또 죄악이라는 표현을 또 하시고 그 정도는 네, 아닌 네, 네, 작동하고 있다는 부분을 간단하게만 네,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 편성을 할 때는 SOC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 발전이나 국민 편의, 국민 안전 이런 것 때문에 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그 아래에서 우리가 집행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사실 해야 됩니다. 일단 편성할 때는 사실 저희 부도 고민하지만 기재부가 사업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가 좀 욕심이 들어가거나 의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 그 정부안 만드는 과정에서 감액을 시킵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편성 요인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면 정부 시스템 안에서 이게 걸러지는데 그 과정에서 예측하지 않은 요인들이 보통 집행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그 부분들은 뭐 사실 저희들이 아무리 좀 노력해봤자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시하신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갑자기 뭐 넘어져 버리거나 가덕도 그러죠. 가덕도도 그렇고 그다음 뭐 환경영향 평가하다 보니 이 반대단체가 너무 심해서 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긴밀하게 사실은 기재부가 같이 점검을 하고 거기다가 그 해에 집행이 못 되면 뭐 다른 쓸만한 사업으로 이렇게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시스템이 네. 나름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국회에서도 사실은 통제가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요번에 새 정부에서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부처에서 알아서 기재부가 협의해서 하는 시스템 외에 국정기조로 지출구조 조정이라는 강력한 이럴 때 한번 도려내라. 네. 이런 부분에 큰 기조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2차 추경할 때도 많이 도려냈고 또 지금도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정관 편성할 때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네. 진도가 나가고 있다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잘 안 돌아가거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어도 네, 알겠습니다. 무지하게 억울하셨던 모양이네요. 아니, 근데 제가 그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됐어요. 예산을 이제 시차를 조절하자는 거고요. 네. 그리고 1년만 그런 몰라도 2, 3년은 좀 네.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죠. 여기도 보면 2조 해놨는데 가덕도가 절반이네요. 네, 가덕도는 우발 사고지. 네. 하여튼 그냥 이 지적 자체는 의미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예산 편성이 나름 감안은 돼 있을 텐데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SOC 예산에 이렇게 막 집중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냐? 해보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SOC 예산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죠? 요거는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적절하게 조정하고 꼭 필요하면 뭐 추가를 나중에 하든지 하더라도 좀 더 줄여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경제예산국장님이 네네네. 간단하게 코멘트 하시죠. 그러십시오. 참고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네. 그 국토부와 잘 협의해가지고 그 편성 그 집행 지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정상수 소장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래서 저희가 그 도로 철도를 중심으로 집행 지연 사업이 확인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대상으로 저희가 한 0.7조 원 정도 구조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철도 같은 경우에는 그 철도 공단에서 정부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이제 철도 레일을 건설해 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잠겨 있는 돈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선별로 집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그 노선별로 돈은 출연을 받았지만 실제 그냥 예를 들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그냥 그 공단 내에 잠겨져 있는 돈들이 많아서 이번에도 저희가 한 1조 원 수준으로 환수를 해서 다시 그 재원들을 집행이 잘 되고 있는 사업 쪽으로 전환하는 그 예산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이 SOC 예산은 정치적 요소가 꽤 있잖아요, 그죠? 거기 많이 휘둘리지 않도록. 어쨌든 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뭐 확보하는 게 최대 과제니까 뭐 등살이 보통이 아니죠. 네. 그래도 점 있고 좀 버텨보세요. 또 뭐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또 하시죠.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 근데 사실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런 예산의 대규모 구조조정 문제는 정책 문제라서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보다는 소규모 예산들 있잖아요. 소규모 예산. 뭐 당연하게 집행되고 있는 소규모 예산 중에 지금 시대에도 이런 걸 굳이 해야 되나? 이게 과연 다른 사업보다 효율성이 있나? 또는 이 돈으로 차라리 새로운 사업하면 훨씬 더 나을 텐데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건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 못 찾아내요. 찾아내더라도 그 저항이 있죠.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쉽게 결정 못 하거든요. 그건 공직사회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하기 어려워요. 누군가 지적해줘야 되는데, 그건 제가 지적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몰라요. 그리고 누가 하죠? 아까 말씀하신 그 민간 아까 이제 공개하는 게 일단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민간에서 그런 거를 세세하게 좀 찾는 노력을 하고 예를 들면 찾아내면 일부 그중에서 우리가 유효 없는 포상을 해준다거나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좀 이쪽의 의지를 가지고 찾아내는 메커니즘을 좀 지금은 포상제도가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예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해서 그걸 조정을 해서 그래서 절감을 했다. 부패, 부정 이런 거 말고 그냥 단순한 예산의 효율성, 우선순위 이런 걸 조정한 경우에 그걸 찾아내서 반영이 되면 뭐 포상을 하거나 이런 제도 있어요? 그거 없을 것 같아요. 예산 성과급이라고 이제 공무원들이 자기 세입을 더 확충하거나 아이디어를 내서 제도를 바꿔서 세출을 확 절감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일단 있고요. 내부에 성과금이 있고 국민들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포상금이 있긴 한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참여 예산 관련된 뭐 이런 포상금이 일부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데 이미 시작한 사업을 조정하는 건 정말로 어렵잖아요. 일단 발견하기도 어렵고 발견해내도 실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시스템을 뭔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올해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편성되는 그것도 이미 사실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해봐야 못해요 사실은. 말만 그러지. 그거 어느 세월에 그래. 그거 하려면 한 1, 2년은 준비해야 될걸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부터라도 이제 찾아내는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상체화해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당국하고 그 사실은 그 해마다 이게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연 중에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도 분야별로 다 보는데요. 앞으로 분야별로는 플래닝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집행해왔던 예산, 말씀하신 관행적인 예산, 낭비적인 예산들을 찾아내는 쪽에 좀 더 집중해서 새로운 걸 계획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예산부터 먼저 점검하는 식으로 한번 부처와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낭비 예산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저효율 예산. 저효율 예산을 고효율 고효율 예산으로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좀 많이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거 몇 시까지 하기로 돼 있었어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아마 의전 쪽에서 좀 다급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대통령님, 오늘 아마 시간적으로 좀 그래서 아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말씀을 저는 말을 너무 안 해서 안 하는 걸로 하고 다른 분들이 하십시오. 혹시 준비하신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없어요? 근데 왜 여기 여성 참석자가 두 분밖에 안 됩니까? 저 뒤에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아, 예. 일단 비율상 너무 압도적으로 여성이 적은데. 아, 그러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재정학자인데, 열린 예정을 뭐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 이제 들여보는데, 들여다보다 보면은 공개가 세부 사업밖에 되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그 아랫단의 사업을 볼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통령님 중간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보고 싶어도 사실 세부 사업이라고 그냥 개념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무슨 사업 계획서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구분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개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아랫단위까지 공개를 먼저 해주신다면은 그러면 뭐 국민들이 볼 때도 그 연구자들이 볼 때도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 연구자들이 연구 목적으로 구하는 것도 제한적이에요? 뭐 우리 개별 사업 뭐 알려진 것들은 뭐 하나씩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고 싶으면은 아무래도 공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들죠. 그래요? 네. 그 당연히 파일로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마이크로 데이터 이런 건 공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잘 안 되면 저한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예.
제 전화번호 아시죠? 그렇게 하시고, 제가 여성 얘기를 한 거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 여성 승진을 좀 더 많이 시켜야 되겠다. 여성 참석자를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산 정책과장 저 뒤에 있는데 여성 발언 한번 하세요. 예산 정책과장이 아. 넘버 2입니다. 거기서. 아, 그러세요? 왜 뒤에 앉혀놨어요? 발언 안 하려고. 제가 지출 구조조정 이제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총괄하고 과장입니다. 있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오늘 대통령 말씀 듣고 저도 많은 반성을 했는데요. 제가 너무 공무원적 시각에서 이걸 보지 않았나. 조금 더 국민 입장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 뭔지 한 번 더 가서 체크하고 네. 더 이 국민 입장에서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내년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성과를 내가 조기 승진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